교통대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충북대 학생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충북대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교통대도 발끈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전후 김영환 지사의 행적을 두고 도의회에서 다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김 지사는 모욕적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가 주요 기록인 실록을 충주에서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역사 문헌이 사실로 확인될지는 주목됩니다. 파출소에 있던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다시 붙잡혔습니다.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자체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한국교통대와의 통합을 두고 충북대 학생들이 예고했던 반발에 나섰습니다. 단과대 학생회장이 모인 중앙운영위원회가 학생들과 시위에 나섰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교통대 또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 교통대와의 통합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학교 곳곳에는 플래카드도 내걸었습니다. 충북대가 교통대와의 통합을 위한 찬반 투표를 예고하자 거리로 나온 겁니다. 학생처와 고창섭 총장이 나와보지만 무건 시위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굳이 통합을 해야 하나? 학생들의 권리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대위원장과 단과대 학생회장 등으로 조직된 중앙운영위가 주축으로 나섰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 3주체 중 한 주체만 반대해도 무산되도록, 다시 말해 통합 가결 요건을 더 엄격하게 바꾸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큰 집단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는 무건 시위로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상황 고려해서 육성 시위로 갈지 무건 시위로 갈지는 아직 조율 중입니다. 설상가상 이런 반발이 통합의 상대인 교통대를 자극했습니다. 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우리 교통대 학생이 충북대 수준을 못 따라오면은 졸업장을 못 준다든가, 교수님들의 수준이 너무 연구 수준이 못 미치면은 도태하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플랜은 없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교통대는 진솔한 사과 없는 통합은 없다고 맞서는 등 통합은 더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충북대는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라 발언이 여과 없이 나온 면이 있었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통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와 함께 했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30 선정을 위해 두 대학이 통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할 본지정 계획서는 다음 달 6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참사 전날 재난대응 최고 단계의 김영환 지사의 서울행과 관련해서 충북도의회에서 야당 의원이 추가 의혹을 제기해 강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사실이 아니며 모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하차도 참사 전날인 지난 7월 14일 재난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 당시 김영환 충북지사는 서울에서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공약 사업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정말 만나기 어려운 국내 최고 전문가 2명을 만났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향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지사가 만난 사람 2명은 지자체 공모사업 입찰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최대 주주들인데 강남의 고급 식당 예약과 만찬 비용 결제를 모두 이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도지사를 만나는 일은 영업상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큰 고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김영환 지사는 긴급한 정책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중간에 일어나 밥값도 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명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우리 도의회에 그런 이름 실명을 깝니까? 그 지금 면책이 없는 자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박하십니까, 지사님? 네? 박진희 도의원은 참사 2주 뒤인 7월 28일
김 지사가 이 부동산 업체 대표와 만찬을 했는데 이때 비공개 개발 정보를 제공해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개발업자들에게 개발 방안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런 정보를 주는 것 자체가 특혜를 보여줄 여지가 충분할 것 같은데. 김 지사는 다른 교수들도 함께 자리에 있었고 전문가에게 자문한 게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 디자인의 최고 전문가셔요. 제가 만나게 해드리고 전화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부동산 업자라고 하고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이셔요? 박 의원은 김 지사의 전직 보좌관이 해당 업자들을 소개하고 비선으로 도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김 지사는 박 의원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해 자신을 모욕하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도의원이시지만 그렇게 하셔는 안 된다. 도의원님도 명예가 있지만은 도지사도 명예가 있습니다. 질의응답 도중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의장이 자중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참사 당일 미호강이 넘친 뒤 지하차도가 침수되기까지 50분간 CCTV를 모니터링하던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면서 김 지사와 충청북도에 책임을 물었고 김영환 지사는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법적인 책임 소재는 과학적인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들이 중심이 된 더민주 충북혁신회의가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면서 청주 상당공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릴레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더민주 충북혁신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실정에도 당 혁신에 반대하는 구태 정치가 더불어민주당에 만연해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을 지지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항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13일째인 어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경용 위원장은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일부 제천시 의원들과 삭발하고 시민회관 광장에서 단식을 해왔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 충주에는 국가의 주요 기록인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헌에만 있던 충주 사고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물과 흔적이 충주 읍성 복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충주 읍성터입니다. 커다란 돌무더기가 질서정연하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리했습니다. 돌무더기 하나의 지름은 2에서 2.6m. 이 돌무더기는 건물의 기초 아래 집안 치마를 막기 위해 두었던 적심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적심은 모두 24곳, 동서로 25m, 남북으로 24m에 이를 정도로 큰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적심이라고 한다면은 경복궁이라든가 조선 그 왕궁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건축물이 올라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고각적 증거가 됩니다. 학계 관계자들은 건물의 규모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충주 사고일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세종실록,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적힌 위치와 지금의 관아공원, 청룡원 등을 비교하면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객관 동남쪽에 실록각이 위치한다고 기록이 나와 있고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객사 서쪽에 충주 사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객사나 객관이 그 위치가 바뀌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걸로 보입니다. 충주 사고는 세종 21년 전주와 성주에 사고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양 밖에 있는 유일한 국가기록물 보관시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수수는 충주 읍성 복원과 맞물려 충주 사고의 복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 사고터를 찾아가지고 여기가 사고터이다 라고 이 자체로 보존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다시 건물을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서 또 얹어놓는 것까지 가야 되느냐, 이건 조금 더 연구를. 한편 이번 발굴에선 꽃과 새 등을 새긴 화려한 모양의 전돌과 중요 관청임을 알려주는 한자 관과 사가 새겨진 기와 등도 나왔고 통일 신라시대 토기도 출토돼 중원경과 관련된 연구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음성군의 한 파출소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손이 아프다, 담배 좀 피우게 해달라고 해서 사정을 봐줬더니 이 틈을 노렸다는 게 경찰의 답입니다. 피의자 부실 대응 여부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새벽 순찰차가 길가에 멈춰서더니 경찰이 일일이 얼굴을 확인합니다. 곧이어 순찰차 2대가 엇갈려 지나가고 출발하려던 택시까지 멈춰 세워가며 차 안을 확인합니다. 불과 15분 사이 순찰차가 이곳을 지난 게 67차례. 인근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수갑을 풀고 달아나 경찰이 뒤늦게 추적에 나선 겁니다. 파출소 직원과 경찰서 지원 인력까지 추적에 나선 이들은 모두 20여 명. 8시간 넘도록 피의자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빨간띠 입은 사람 못 봤냐고, 여기 안 들어왔냐고,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도주한 30대는 집에서 함께 사는 여성을 폭행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온 상태였습니다. 수갑찬 손목이 아프다고 해서 헐겁게 해주고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해서 한쪽을 풀어줬더니 남은 한 손도 빼고 달아난 겁니다. 달아난 피의자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유유히 제 발로 집에 돌아오다 기다리던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도주한 사이 또 다른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피의자 석방이 예상됐던 상황이어서 다소 느슨하게 대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을 상대로 관련 수칙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달아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 보장 없이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의회 여야 의원들은 어제 충북도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청주공항이 활주로 하나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정부가 단 하나의 요구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F-35A 전투기 20대를 17 전투비행단에 추가로 배치하면 민간 항공기 운행을 더욱 제한해 청주공항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이 현행 6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됩니다. 확대 대상 질환은 암과 소화기, 호흡기, 또 산부인과와 골절, 비뇨기과, 안과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초 임플란트와 척추, 심뇌혈관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후불제를 처음 도입한 바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치료를 못 받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로 334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프로야구 하나 제2구장인 청주야구장이 다음 주부터 시설 개선을 시작합니다. 청주시는 선수 안전과 관중 편의를 위해 연말까지 19억 원을 들여 인조잔디 교체와 익사이팅존 관람석 확대, 또 파손된 시설 교체 등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내년부터 6경기 정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코로나19와 시설 미흡 등의 이유로 지난 2019년을 마지막으로 프로야구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51회 우릉문화제가 어젯밤 개막돼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축제 첫날인 어제 충주를 빛낸 명현들을 기리는 춘무제가 열렸고 삼원초등학교에서 탄금공원까지 2.6km를 행진하는 시민화합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또 우륵과 우륵의 제자들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가는 창작극 가야금이 개막 공연으로 마련됐습니다. 다 함께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우릉문화제는 올해 처음으로 탄금공원에서 열립니다.
옥천군이 개인당 150만 원을 내걸고 대학생 전입 유도에 나섰습니다. 옥천군은 전입 신고 즉시 50만 원과 6개월 뒤 일반 전입 축하금을 더한 70만 원, 그리고 신고 1년 후 시점부터 3년 동안 해마다 1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의 전입 장려금을 내걸고 충북도립대 기숙사를 방문해 찾아가는 전입 신고를 운영합니다. 지난해까지 10만 원이었던 옥천군의 대학생 전입 장려금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청주 오창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가 저소득 가정의 출산을 축하하고 건강한 육아를 돕기 위해 마더박스를 충청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젖병 세트와 속삭에, 체온계 등 10개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마더박스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저소득 가정 170세대에 전달됩니다. 한편 에코프로 임직원들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540세대에 1억 3천만 원 상당의 마더박스를 직접 포장해 기부했습니다. 충북 모든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충북도청 산업장려관에 마련됐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는 충청북도의 못난이 김치와 청주의 전통주, 충주 사과와 제천 한방 제품, 또 괴산의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권 등 114종이 선보입니다. 한편 앞서 이번 2일부터 4일 동안은 일산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참여한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